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관련 소식인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12시간 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 12시간이면은 상당히 조사를 오래 한 것 같은데 네. 이 관련해서 우리 김세범 씨가 좀 간단하게 좀 이것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와 형사 1부는 중앙지검 관할 내 정보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그제 오후 1시 반부터 밤 12시를 넘겨 그 다음 날인 새벽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에 걸쳐 김 여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경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3개월 만에 대면 조사입니다. 4년 3개월 만에 대면 조사라고 하는데 그 12시간이면 상당히 오래 조사한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오래 조사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예. 일단은 최근에는 그 인권 조사 문제 때문에 야간 조사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야간 조사를 동의를 하겠다라고 예. 해서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조사를 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조사를 하면서 중간에 저녁 식사는 도시락으로 했다고 하고 또 두세 차례 휴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조사가 좀 특이한 것이 반부패 2부장 최재훈 부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직접 조사를 했어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하면서 6시간 동안은 이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 또 밤 8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는 김승호 형사 1부장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론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소환 조사가 아니라 왜 외부 청사에서 조사를 했냐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손대지 마라. 수사권을 박탈시켰어요. 맞아요. 지금 검찰총장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할 때는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럼 디올백에 대해서는 보고를 왜 안 했냐? 이 지금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19일 날 전격적으로 검사 측과 그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이 19일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럼 조사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바로 조사가 들어간 건데 그 조사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올백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디올백도 우리 조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못하고 발빠르게 진행을 됐다는 그런 후문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추미애 전 장관 때 이제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했었잖아요. 제가 그거는 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박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후임 검찰총장에게도 수사지휘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거였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청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제3의 장소 그러니까 보안청사 그 창성동 별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인가요? 일각에서는 뭐 특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몰아가는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영부인 사건 역대 영부인 사건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경험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도 청사 밖에서 조사한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군대 내에서 여군의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대 안에서 원래 조사를 받아야 돼요. 군 경찰, 군 검찰이 부대 안에서. 그런데 군 경찰이 전화가 오더니 부대 안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 피해자가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부대 밖에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는 당일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철원 군청 앞에 있는 카페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카페에서 조사를요? 그러니까 카페를 통으로 빌린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가니까 실제로 카페에서 조사를 했고 그럼 검찰이 군 경찰이 프린터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설치를 해요. 그런 다음에 노트북으로 하고 프린터기를 조사한 걸 뽑아서 날이 나고 간이 나고 지장 찍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그것까지 다 하고 다 끝내거든요. 이런 것이고 청사 밖에 조사라는 게 이제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럼 병원 가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부 청사 조사가 좀 경호 문제 때문에 외부 청사로 간 것이라 보여지는데 권양숙 여사의 경우에는 당시 봉화마을에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관할이었는데 중앙지검에서 그래도 전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부산지검으로 검사를 파견했고요. 파견해서 두 명의 이제 중수부 검사를 파견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봉화마을 앞에 언론인들이 약간 진을 치고 있었는데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조차 이제 몰랐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밝혀졌고요.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는 현 영부인이어서 그때는 서면 조사를 했고 뭐 그런 것인데
있는데 지금도 경험 문제나 기타 뭐 형사소송법상의 뭐 정보 보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청사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특별히 이례적으로 특혜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서해 공무원 그 피격 사건 있잖아요.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단히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특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지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때 철원군청 앞에 카페에서 조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 드셨어요? 그러면 뭐 아메리카노 정도로 먹고요. 보통 이렇게 장시간 자리 잡고 할 정도면 이제 빵 같은 것도 하나 주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조사는 한 2-3시간 안에 끝났는데 그럴 때 이제 애매한 게 이제 커피값을 누가 내냐 누가 냅니까? 진짜로. 보통은 제가 내는데 누가 내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요. 서면 조사도 가능하고요. 간단한 건 전화 조사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전화 조사 많이 받아봤어요. 제 피해자로 돼 있는 사건 이런 거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관련자들 처리는 모두 끝난 상황이 아닌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떠한 범죄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위해서 도이치모터스 측에서 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91명의 계좌는 총 157개인데 91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이 주가를 2,000원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리려고 뭐 시도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91명이 다 기소된 것은 아니고 지금 91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추정되니 아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기소된 사람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입니다. 이분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근데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재판부는 시세 조정의 목적은 있었다. 그런데 시세 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성공한 거고 이 3년 동안 주가 조작을 직접적으로 시기가 한 5차례가 있습니다. 1차와 2차 시기가 중요한데 1차 주가 조작을 했던 주가 조작 선수라는 이모 씨가 있어요. 이 이모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 이모 씨는 면소가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 뭐 죄는 있다고 아예 판단조차 못한다.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면소가 됐는데 근데 이분은 아리온 테크놀로지라고 다른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됐고요. 2차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가 있고 여기에 가장 큰 쩐주 손모 씨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 이분들 2명이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분들이 무죄가 나온 게 약간 포인트인데 이 손모 씨라는 사람이 쩐주 중에 아까 말한 91명의 그 계좌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계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검사들이 가장 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 먼저 한번 기소를 해보자라고 기소를 했는데 지금 무죄가 나온 건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 법원은 주가 조작 사실 자체를 알고 있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가 조작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의사 연락을 해서 매매한 것은 아니다. 뭔가 뭐 주가를 조작해 주세요, 올려주세요 하던가 다른 사람들끼리 공모하거나 연락한 게 아니라 그 증권회사 직원이 전화 와서 이 주식 살게요, 팔게요, 그렇게 하세요, 네 하세요. 그래서 약간 의심은 들었다 할지언정 거기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조작을 해달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계좌를 갖고 있는 쩐주도 무죄인데 나머지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도 지금 기소를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90명은 아예 기소도 못했잖아요. 한 명 딱 기소했는데 그 한 명이 무죄가 선고가 됐다. 이런 맞습니다. 것이고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아직도 마무리를 안 하고 있었는지 그게 또 의문이다 이런 건데 그게 이 사건이 이번 정부 들어서 수사한 사건이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또 이정수 당시 또 지검장이 있었잖아요. 박범계 의원의 또 후배. 이 박범계 지검장 시절부터 수사를 했던 사건인데 당시에도 기소를 하지 못했었잖아요. 이게 사실 법률상 마무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한 번 한 거는 다신 재판을 못 합니다. 근데 검사들은 불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기소를 안 하겠다고 결정한 뭐 불기소든 뭐 기소유예든 이러한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으면 그 자체가 마무리예요. 이거 이미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13년 14년 된 사건인데 이미 예전에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김건희 여사의 신분상 특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거지니까 정치권에서 왜 마무리를 안 하냐 이런 것인데 얼마 전에 이제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이 이성윤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니 저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했던 사람인데 그럼 이해관계인이고 청문회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수사했어요? 그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했습니다. 이러니까 왜 그때 제대로 안 해서 왜 여기까지 이게 오게 만들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즉 수사 결과가 왜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를 건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사지휘권 박탈했어요. 그래서 아예 권한이 없는데 중앙지검장이 그러면 이성윤이 왜 안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렇다 그래요. 의사들이 사람의 이제 MRI 사진을 보던가 혹은 뭐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 안에 죽는구나 뭐 시한부 판정도 내리고 하는 약간 대충 안다 그래요. 변호사나 검사들도 기록을 보면 대충 압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야 이거 무죄겠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검사들이 왜 그럼 기소를 안 했냐? 검사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본인들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부장을 가고 차장을 가고 지검장을 가야 되고 검사장을 가야 되는데 내가 기소를 했는데 이게 무죄가 나와 법원이 무죄로 판단 이러면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거는 기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소로 하는 건데 그래서 한 명만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한 명만 한번 기소해보자 한 거고 이게 애매하니까 기소를 못 한 거죠. 무슨 뭐 당시 검찰총장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또 제가 좀 웃긴 게 그 정청래 의원이 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이성윤 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나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혀서 그 의원 정청래 의원의 의도를 좀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약간 뭐 양심 있는 양심 선언한 거죠. 양심 선언한 거죠.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근무 시절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었지만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걸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지휘권 자체가 박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은 아예 거기서 그냥 배제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개입을 전혀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었던 게 그 정청래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이성윤 의원한테 물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뭐라 그랬냐?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는 증인이 아니라 신문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거 만약에 청문회 하게 되면 아주 뭐랄까 뭐 웃음벨? 아니 왜냐면 증인으로 충분히 쓸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최상병 청문회를 열었을 때도 당시에 검찰 군검 수사 라인에 그러니까 군대 내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청문회를 할 때 이러한 수사석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른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뒷부분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여부에서도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는 이제 입법 미비라고 볼 수가 있죠. 공무원인데 그 뭔가를 받았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뭐 처벌 규정이 있고 뭐 혹은 또 공무원이나 뭐 영부인이 뭐 해외 순방 중에 받은 선물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신고 안 하면 뭐 처벌 규정이 없고 뭐 이런 입법 미비입니다. 만약 규정이 있으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은 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인데 요거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직무 연관성을 따져야 돼요. 근데 직무 연관성이 직접적 연관이 타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영부인의 범위는 너무 넓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청 군청의 뭐 환경과장의 부인이다. 근데 환경업체한테 받았어요. 이건 직무 관련성이 있거든요. 뭐 건설과장의 와이프다. 근데 건설업체한테 뭘 받았어요. 이건 직무 관련성이 있다 보여지는데 영부인의 업무 범위가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직무가 연관성이 어떻게 있냐 그거를 좀 따지기는 애매할 것입니다. 요것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